2018 스트리트푸드 맛지도 19에서 전 기자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젠빙. 중화권에서 간편한 국민 아침 식사 또 간식 메뉴를 소개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국의 이 길거리 음식이 젠빙을 제치고 중화권을 확 휩쓸고 있습니다. 아, 뭔지 알 것 같아. 바로 토스트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거 미치겠어. 이거 왜 이렇게 인기야? 특히 대만에서 이 한국 토스트의 인기가 폭발적인데 저도 이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2016년 대만에 첫 상륙한 한국의 토스트 업체 아이토스트는요. 대만의 유명 S백화점에서 정식 오픈 전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는데 긴 줄이 1열로도 모자라서 2층부터 1층까지 2열, 3열로 이어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저게 토스트 먹으려고 선 줄이에요? 저게 토스트 줄이에요, 저게. 그리고 같은 해 9월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에 아이토스트 1호점이 정식 오픈을 했는데요. 이 토스트를 맛보려고 웨이팅 2시간이 기본입니다. 매일 평균 3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그야말로 대히트. 아니 근데 궁금해요. 이게 어쩌다가 이 토스트가 인기를 끌게 된 거예요? 이 한국 토스트가 대만에 상륙하게 된 계기는요. 명동이나 홍대 이렇게 한국의 관광지를 찾은 대만과 중국인 관광객들이 우연히 토스트를 맛보게 됐는데 맛있어도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SNS에 샵 한국 토스트 최고, 샵 한국식 아침 식사 이렇게 올리면서 입소문이 랜선을 타고 쫙 퍼지게 됐고요.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 뒤부터 길거리 토스트 인기가 한국 필수 관광으로 또 토스트 가게는 맛집 성지로 등극. 그 인기에 힘입어 대만 현지에까지 진출을 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아이토스트만의 또 다른 매력. 햄, 치즈, 베이컨 치즈, 감자, 불고기, 스테이크 등 약 10여 개가 넘는 다양한 토핑으로 골라 먹는 재미도 있죠. 그리고 고소한 달걀 지단에 얇게 썬 양배추까지 수북하게 얹어주니 그리고 대만을 강타한 아이토스트의 활용 점정은 뭐 있어요? 소스죠. 소스 맛있죠. 아이토스트만의 특제 시크릿 소스. 뭐 다 드셔보셨죠? 야, 그럼요. 네. 특허받은 과일 향의 오묘한 단맛 소스가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토스트를 한번 맛보면요. 풍성한 양배추가 완전 신선해. 대만엔 없는 소스 맛이야. 대박! 이라면서 한국 토스트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된다고 합니다. 대만의 입맛을 사로잡은 한국식 토스트. 그 인기는 앞으로도 한박 쭉 뜨거울 예정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삼시세끼 이것만 먹고도 살 수 있다. 바로 떡볶이죠. 그런데 한국인의 소울푸드, 떡볶이 중에서도 즉석 떡볶이가 말이죠. 대륙을 넘어서 미식의 나라 대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야, 이 아침에 토스트 먹고 점심에 떡볶이 먹으면 대박이겠네요. 그렇죠. 진짜. 그럴 수 있죠. 한국의 즉석 떡볶이 D 전문점이 2016년에 첫 상륙을 한 뒤 2년 만에 무려 10호점을 돌파. 우와. 빨리 컸다. 참고로 즉석 떡볶이가 우리한테는 분식이라면 대만에선 1인당 약 10,000원대가 넘는 일종의 고급 음식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아예 레스토랑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즉석 떡볶이 식당도 약간 패밀리 레스토랑 개념이라고 합니다. 즉석 떡볶이의 매력, 큰 팬에 떡, 매운 고추장, 양념, 각종 채소, 또 빠지면 크게 서운한 라면 사리까지 넣고 마무리로 즉석 떡볶이의 꽃 볶음밥까지 볶아 먹은 대만인들은 즉석 떡볶이라는 신세계를 대영접. 상당히 충격을 받을 만하죠. 그리고 여기 대만 뉴스에서는요. 허거와 비슷한 한국의 즉석 떡볶이 대인기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허거 개념이랑 비슷하긴 해요, 그죠? 그리고 현지화 전력으로 대만의 국민 간식이죠. 탱글탱글한 완자를 무한 리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무한리 들 좋죠. 좋죠. 자, 다음 특종은요. 올해 초에 스페인의 작은 마을 가라치코를 배경으로 한 윤식당 2. 여기서 외국인들의 혼을 쏙 빼놓은 녀석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뭐죠? 호떡이죠. 아이스크림 호떡. 너무 좋아하시죠? 윤식당 2의 베스트 메뉴로 새롭게 주목받은 코리안 디저트 호떡. 그런데 이미 방송 전부터 해외에서는 호떡이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 진출한 B 한식당에서는요. 2012년에 처음 호떡을 선보였는데 노릇노릇 앞뒤로 잘 익힌 호떡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리고 멋스럽게 플레이팅. 그 위에 시나몬 가루까지 샤샤샥. 우리가 이제 겨울에 길에서 먹는 그런 호떡.
호떡이 뭐랄까 좀 명품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영국에서는 호떡이 고급 디저트 메뉴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또 저 정도 비주얼이면 정말 그럴만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맛있는 호떡. 외국인들이 이 호떡 한 입 앙 했더니요. Very creative. 호떡은 아주 창의적인 음식이에요. Fish and chips보다는 호떡? 인기가 뜨거웠다고. 그리고 이름도 Korean Sweet Pancake이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이모, 여기 호떡 추가. 아, 호떡이라고 그냥 호떡 불러요? 만조. 그게 더 멋있네. 아, 그럼 그렇지. 외국 가서 우리 호떡 주세요. 알아듣겠네요. 그렇죠. 호떡이라고 하면.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아, 예. 한국말이 아니라 쓰이고 있다는 거. 재밌는 게 호떡이 이렇게 인기 있는 후식 메뉴로 자리 잡으면서요. 호떡의 믹스 제품까지 잘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너튜브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호떡 믹스 제품으로 호떡을 야무지게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It's a Korean snack called hot dog. But the 진짜 problem with this 헛헛. pack 호떡 믹스. 약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두껍게 붙이긴 하는데 저렇게 어우, 김나는 거 봐. 어우, 김나는 거 봐. 안 뜨거우신가? 안 뜨거우신가 봐. 한국의 소울푸드 떡볶이 그리고 호떡. 머지않아 세계인의 소울푸드로 coming soon. 사계절 내내 강력한 열대기후의 나라 태국이에요. 사디값, 인절미 빙수 주세값. 나도 망고 빙수 원모카. 자, 이렇게 바로 한국에 빙수가 펄펄 내리는 중입니다. 자, 태국 젊은이들의 성지이자 한국의 가로수길로 불리고 있는 방콕의 핫플레이스 시암스퀘어. 어우, 진짜 큰 데인데. 자, 2015년 이곳에 첫 선을 보인 코리안 디저트 브랜드 눈빙. 눈치채셨죠? 눈빙이요? 네. 눈빙. 자, 오픈하자마자 진짜 그 인기가 핫! 자, 어느 정도냐? 11월 28일 오픈 첫날에 무려 400여 명이 몰려들고. 오 마이 갓. 그리고 태국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30에서 40만 원 선이라고 하는데 이 빙수의 가격이 한국과 똑같습니다. 이 태국에서도 단 2시간 만에 230그릇이 넘게 팔렸고 어머머머머머. 2016년 6월 한 달 동안만 월 매출이 무려 1억 5천만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와, 대박이다. 그런데 태국인들이 매일 먹던 자기 나라 빙수가 아닌 한국 빙수에 확 꽂힌 이유. 일단 빙수의 기본 베이스인 얼음에 홀릭했다고 합니다. 빙질이 좋죠. 그렇죠. 원래 빙수는 대만, 일본이었는데 이제 한국 빙수구나. 자, 물론 태국에도 남캥싸이라고 불리는 빙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태국의 빙수는 한국과 달리 거칠고 투박한데 근데 한국 스타일은 이름에서 스노우, 눈꽃 빙수입니다. 자, 우유를 넣은 얼음을 곱게 갈아낸 눈꽃 빙수의 식감이 태국인들을 사로잡은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신세계에 감탄할 새도 없이 맛의 폭격, 우두두두두두두. 맛도 있죠. 자, 태국식 빙수는 잘 넣지 않았던 고소함의 결정판. 콩가루가 제대로 그들의 취향을 저격했다는데. 대박이지. 또 빙수의 소울메이트죠. 떡. 이 쫄깃한 떡의 식감도 한몫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히나 멜론이 통째로 들어간 이 멜론 빙수. 오. 압도적인 비주얼로 게임 오버. 그렇지. 우리도 충격받았죠. 야,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어. 이랬잖아요. 자, 이 비주얼에 반한 태국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SNS에 인증샷을 올리면서 한국의 빙수가 그냥 단박에 태국의 국민 빙수로 등극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이곳의 본고장인 미국에 역수출되는 자랑스러운 음식이죠. 바로 KFC.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회사 이름을 말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Korean Fried Chicken. KFC. KFC. 미국을 휩쓴 한국식 치킨 열풍의 주인공, 그 주역. 2014년 미국 워싱턴 최대 일간지 W신문에서 워싱턴에 살면서 꼭 가봐야 할 음식점 40곳으로 선정된 이곳. 미국에만 70개 이상, 전 세계 9개 나라에 총 300개가 넘는 가맹점을 운영 중인 비치킨 전문점입니다. 2006년에 뉴욕에 처음 자리를 잡은 이 비치킨은요. 달콤 짭짤한 맛의 소이 갈릭 소스와 매콤한 맛의 핫소스를 바삭한 치킨 껍질에 입혀서 비치킨만의 스페셜한 식감으로 현지인의 입맛을 접수했는데요. A little more of the soy garlic, please. Thank you. SNS와 맛집 전문 블로그를 통해 입소문이 퍼지면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 치킨의 단골은 얼굴책의 대표 마크 저커버그. 샌프란시스코의 비 치킨점에는 먼저 수행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후에 저커버그가 와서 치킨을 먹은 뒤에 유유히 떠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입니다.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도 좋아하는 그렇죠. 치킨이네. 이렇게 미국을 뒤흔든 비 치킨의 인기에 힘입어 또 다른 한국의 치킨 브랜드들도 미국에 진출, 다양한 한국식 치킨의 맛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와우. 이렇게 치킨의 본주와 미국의 할아버지 치킨을 제치고 인기를 끄는 이유. 미리 튀긴 치킨을 데워주는 것이 아닌 그렇지. 주문을 받은 뒤에 바로 튀기기 때문에 바삭하고 신선. 또 달걀이라는 하나의 재료로 양념, 간장, 크림 등 다양한 맛을 만드는 것도 인기 요인이라고 합니다. 친느님 가라사가 치킨 뼈를 봤을 때 후라이드를 먹었는지 양념을 먹었는지 모르게 하라. 이 치킨 명언을 그대로 실행하는 해외 치킨 덕후들. 앞으로 한국 치킨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태국인들이 한국만 다녀가면 공항에서 보물처럼 애지중지 손에 꼭 쥐고 가는 과일이 있습니다. 뭘 것 같아요? 한라봉, 라봉, 복숭아. 복숭아. 뭐 아는 거 다 나오겠네요. 이러다가. 네? 복숭아일 것 같지? 사실 뭐 태국이 정말 과일 천국인데 네, 망고도 뭐를 있고. 한국에서 사가나 싶으시죠? 네. 그 주인공은 바로 딸기. 아, 딸기뼈도 다 했어. 지난 2월에 열린 겨울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박보영 닮은 꼴로 유명했던 일본의 컬링 선수 후지사와 사츠키가 한국 딸기를 한 입 가득 맛있게 먹는 사진. 이거 화제가 된 거 아시죠? 네. 한류 과일로 국위 선양 중인 딸기는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고 있는 아주 인기 과일입니다. 모르셨죠? 와, 전에 딸기가 없나? 있는데 다른 거죠. 아, 덜 단가 보다. 아, 이게 다릅니다. 어. 그런데요. 특히 태국에서 그 인기가 아주 뜨거운데 2006년부터 태국에 수출된 한국 경남 진주산 딸기는 태국 마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가격은 태국 딸기보다 무려 1.5배나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딸기를 더 선호합니다. 이 한국에서 수출하는 매향 품종의 딸기는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에 특유의 새콤한 맛이 특징이고요. 당도도 태국 딸기보다 더 높은 11에서 12브릭스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태국 국민 사이에서 한국 딸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2015년에 태국 국영방송 M콧에선 한국 딸기 스타일이라는 이름으로 특집 방송까지 내보냈는데요. 한국 딸기 스타일. 직접 기자와 방송팀이 경남 진주의 딸기 농장과 직판장을 찾아가서 취재를 했고요. 대박. 내가 먹어본 딸기 중에 제일 맛있어요. 그런 멘트를 하면서 태국 그리고 육신내 고향 같은 거. 네,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죠. 진짜 태국 방송이네. 자막 봐요. 태국에서 한국 딸기가 이렇게 인기인지 몰랐네요. 영화 굿윌 헌팅, 또 진주만으로 유명한 할리우드 배우 벤 애플렉, 그리고 영화 울버린의 휴 잭맨. 제2의 고향이 한국인 분이죠. 너무 그렇죠. 유명하신 한국 사람이 분이죠. 뭐 네. 엄청나는 분인데요. 자, 이들과 또 이들의 2세가 반한 한국 스낵이 있습니다. 바로 김예. 이제 유명한 얘기죠, 저거. 이 자, 이들의 김 사랑이 어느 정도냐? 세계에서 한국의 김은 반찬이 아닌 스낵 그 자체입니다. 자, LA와 뉴욕 일대 초중고등학교에선 런치 스낵으로 김이 납품되기도 하고요. 납품이 된다고? 그렇습니다. 미국의 유명 할인 매장에 가면 데리야끼 맛, 아몬드 맛, 뭐 고추냉이 맛, 한국산 김으로 만든 김 스낵이 10가지 이상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저렇게 잘 안 먹잖아요. 그냥 맞아요. 구워서 오히려. 밥을 이렇게 젓가락으로 싸 먹든지. 우리는 반찬으로 먹는데 네. 저기는 이제 소비 방식이 조금 다른 거예요. 스낵으로 소비되죠. It's really good. 근데 이제 김이 입에 붙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좀 싫어한다고 들었거든요.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연구되고 막 입천장에 붙으면 이 손가락으로 빼야 되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김을 블랙페이퍼라고 부르며 아니 검은 종이를 왜 먹니? 뭐 이런 반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삭하고 또 먹을수록 고소하고 거기에 또 짭조름한 맛까지 중독성이 정말 있는 맛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뭐 다 알지 않습니까? 네네. I love it. 자, 그리고 미국 인기 건강 쇼 프로 닥터 오지 쇼의 진행자이자 심장 전문의 메멧 오즈 박사가 본인의 쇼에서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인은
철분 함유량이 높은 김을 먹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건강식품으로 완전히 인증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2007년엔 6천만 달러, 오 마이 갓. 671억 원에 불과했던 한국의 김 수출액이 2010년에는 1억 달러, 약 1,200억 원을 돌파. 지난해에는 무려 5억 달러, 약 5,600억 원을 딱 기록하면서 지금은 무려 109개국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 김을 두고 식품계의 반도체라고 부를 정도로 그러네. 저기 김부각까지 퍼지면 난리 나겠다. 거기다가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이 김부각에 맛들여 봐. 맥주 플러스 김부각은 또 그렇지. 맥주 치맥의 많이 다음 타자죠, 거의. 그렇죠. 자, 다음 특종입니다. 자, 2015년 호주의 한 남성 잡지에서요. 애주가들 사이에서 숙취 해소용 이템으로 떠오른 한국의 한 음료를 소개했습니다. 뭐지? 자, 그러면서 이 음료가 정말로 숙취 해소에 효능이 있는지 모 연구실에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 자, 이 뱃속에 알코올 흡수를 억제하고 소화를 빠르게 돕는 효소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라는 숙취 해소 인정 발표가 땅땅. 자, 이 기특한 한국 음료의 정체는 Do you know IDH? IDH. 저 IDH 글자를요, 잘 보시면 배 같아요. 아, 맞네. 바로 명불허전 배음료입니다. 자, 이 음료는요, 2000년대부터 중국, 일본, 유럽 등에 수출되면서 연간 30에서 40억 원의 수출액을 올리고 있는 효자 상품인데요. 자, 그런데 이 배음료가 원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만 인기가 있었는데 외국의 애주가들 사이에서 이 숙취 해소 기능이 있다는 게 아름아름 알려지고 또 호주 잡지에서 숙취 효능이 딱 소개되고 난 뒤에는 술자리 또 필수템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국위선양 음료가 또 있습니다. 풀려라 비루! 아시겠어요? 바꿔스. 바꿔스. 자, 우리 지친 현대인들이 즐겨 마시는 자연강장제 바카스가 대표적이겠죠? 자, 그런데 한국인의 피로만 바꿔줄 줄 알았더니 바꿔스가 캄보디아에서 1인당 소비량이 무려 우리나라의 약 3배에 진짜? 오 마이 갓. 자,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에서만 2억 병이 수출됐을 정도로 캄보디아의 국민 음료로 통한다고 하는데요. 대박이다. 이건 진짜 몰랐다. 자, 2009년 캄보디아의 첫 땅을 밟은 이 바커스는요, 처음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생소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D 제약회사에서 마침 산업화에 접어든 캄보디아 현지 상황을 파악해 자, 우리나라에도 이 컨셉이었죠. 피로 해소를 강조하며 광고를 해 제품 인지도를 팍 올렸고요. 아침에 피곤하죠, 일어났는데 이거. 열심히 일한 당시. 졸려. 네, 운전도 졸려. 힘든 거죠. 네. 인상 팍팍 쓰고 있어요. 야, 우리나라 광고 같다, 야. 아우, 막 넥타이 하고. 인상 쓰다가 먹었어. 예스. 예스. 상도 받은 거. 받았어. 마지막에 보셨죠? 네네. 일 잘 돼. 그리고 상 받고. 캄보디아에서 2011년부터 이 바커스가 세계 에너지 음료 1위인 빨간소를 제치고 음료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잘하다. 빨간 불. 네, 어머. 빨간소. 빨간. 놀랍다, 놀라워. 자, 그리고 놀라운 건 이 성과를 내는데 이게 시간이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아. 어떻게 그렇게 됐지? 자, 한국 먹거리하고 세계인 76억 명을 모두 책임지는 그날까지 힘내라. 힘!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싸이에 이어 이 한류 열풍을 이어갈 주인공이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2015년 5월 미국의 C 뉴스 전문 채널에서 보도한 차세대 한류 열풍의 주인공, 바로 한식입니다. 오. 물론 한국 하면 김치, 불고기 등 대표되는 음식이 있죠. 자, 그런데 다시 그 한식 열풍에 불을 지핀 게 있었으니 한식의 세계화를 목표로 세계 시장에 뛰어든 B 한식 브랜드입니다. 자, 먼저 중국과 미국의 한식 전문 레스토랑을 오픈해서요. 비빔밥을 주문하면 일단 기본 밥 위에 원하는 고기 토핑과 채소를 직접 고르게 했고요. 또 입맛에 따라서 고추장, 또 간장 소스까지 선택해서 골라 먹는 재미. 와. 그리고 또 입맛에 딱 맞는 비빔밥으로 외국인들의 미각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큰 인기를 끈 게 무엇이냐? 만두지. 바로 만두.
사실 만두 하면은 딤섬, 뭐 교자 이렇게 중국이 종주국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2016년 25년 동안 미국의 만두 시장을 독식해온 중국 L 브랜드 만두를 사뿐히 제치고 1위에 오른 게 바로 B 한식 브랜드의 만두로 갑니다. 만두 맛있어. 박수 한번 쳐야 돼요. 놀랍다. 근데 이거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저 만두 맛있는 거 다 알아요. 자, 1위 왕조에 오르기까지 부단한 개발과 또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인이 건강식을 중시하는 추세에 맞춰서 만두 피는 얇지만 신선한 채소가 꽉 찬 만두소를 강조했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만두소에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이 부추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미국인들에게 생소한 부추보다는 자, 미국인들이 친근하게 여긴다는 실란토르, 이 고수를 넣었다고 합니다. 자, 그 결과 지난해 미국의 만두 시장 점유율을 12% 넘으며 당당히 1위를 차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1,770억 원의 연매출을 기록을 하였다고 합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여행 가서요. 이 놀라운 현장 목격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이거 거기서 왜 나와? 바로 우리나라 과일 소주. 과일 소주가 또 히트예요? 제 외국이라는 거죠? 이 외국 맞고요. 2015년 혜성같이 등장해 대한민국을 흠뻑 취하게 만든 과일 소주. 그런데 이 과일 소주의 인기가 이제 해외로까지 진출했는데요. 과일 소주가 또 이제 호불호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안 갈려. 소주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딱 먹었을 때 달콤하고 상큼하니까. 2015년 10월 국내 주류 회사인 H사는요.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 진출했는데 놀랍게도 단 1년 만에 217만 병 수출을 기록. 진짜 많이 먹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과일 소주가 아주 고급 술로 자리매기면서요. 결혼 답례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답례품으로 과일 소주를 아니 진짜 이미지가 고급술로 된 거네. 프리미엄이네, 프리미엄. 네. 그런 거죠. 이 과일 천국 동남아에서 코리아 프루트 스웨주가 승승장구하며 수출 효자가 된 이유. 도수가 낮고 또 달콤한 주류를 선호하는 동남아시아인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했고요. 게다가 국내 주류 회사 H사에서는 세계화에 맞춰서 동남아시아인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 딸기를 사용해 딸기맛 소주를 출시. 이후에 그 밖에도 다른 주류 회사에서도 자두, 수박, 체리 이렇게 다양한 맛의 과일 소주를 선보인 거죠. 다 하고 있었구나. 자, 그리고 한국 과일 소주를 영접한 외국인들은요. 과일 소주로 술을 배웠다? 한국의 과일 소주 순례가는 게 목표라며 과일 소주 아니 대한민국에 흠뻑 취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언젠가 이제 한국식으로 짠도 할 거예요. 아, 다 짠까지. 퍼져서. 치어스가 아니라. 근데 적어도 이것도 약간 드라마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드라마 주인공들이 포장마차에서 잘생긴 남자들 또 이러고 있어. 네, 초록병 딱 놓고서 술 먹는 모습 그렇지.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 잔 마실 때마다 우리 한국에 더 빠지는 거다. 요즘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너도 나도 싹쓸이 해간다는 신특산품이 있습니다. 평범한 아몬드는 가라! 이제는 K 아몬드가 대세입니다. 저거! 나 저거 많이 먹는데? 그쵸? 허니버터 맛 옆에 인절미 맛, 그 옆에 티라미수 맛, 그 옆에 망고 바나나 맛, 그 옆에 불닭 맛, 김 맛, 소다 향이 팡팡 터지는 별빛 팡팡 맛까지 무려 20여 가지 맛이 있는 아몬드. 아주 기상천외한 다양한 맛으로 아몬드 종주국 캘리포니아를 확 밀어내고 한국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등극한 아몬드. 대단하다. 그 시작은 2015년경 중국의 유명 BJ들이 허니버터 맛 아몬드를 맛보고 홀릭. 여러분 달콤하고 고소한 한국 아몬드 드세요 하고 강추를 마구 한 거죠. 그렇게 중국에서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화제가 되더니 중국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니버터 맛 아몬드 13,000개가 한 달 만에 순상. 이렇게 대박을 치면서 한국 가면 꼭 사야 할 쇼핑템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한국공항면세점 식품 코너에서는 허니버터맛 아몬드가 매출 1위를 차지하고요. 아몬드가요? 그리고 명동에서는 아몬드만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까지 등장합니다. 아니, 와. 그리고요, 이분들까지도 접수했습니다. 세계 제일의 고급 디저트만 드실 것 같은 이분들. 만수르 왕자를 비롯한 왕족들의 간식으로도 등장. 중동 갔구나. 중동 갔어. 로얄 푸드야. 아니, 디저트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리고 왕족인데 싫어하는 거 갖다 놨겠어요? 이 취향을 그렇지, 발견한 취향 다 비거진들이 알지. 평소에 좋아하는 걸 갖다 놓죠.
만수르 왕자도 픽하고 미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전 세계 16개 나라에 수출하며 한국의 효자 특산품으로 등극한 아몬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악마의 잼의 시초를 불리는 누텔비. 싱가포르 쇼핑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카야잼.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는 강한 중독성의 보라카이 수제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마의 잼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인들이 못 먹어 안달난 잼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판 악마의 잼이라고 불리는 발라비 스프레드. 뭐야? 처음 들어봤어. 집에서 있는 것 같아. 내가 먹진 않았는데. 저기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빵순이 소영 씨가 사놨나 보지. 아, 그런가 보다. 응. 2017년 국내 한 푸드 스타트업에서 녹차 아몬드 스프레드를 출시했는데 대박이다. 진한 녹차에 고소한 아몬드가 어우러진 잼. 어머. 출시 이후에 SNS를 통해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서 한국판 악마의 잼 녹텔라라는 애칭까지 차지했습니다. 판매 개시 6시간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 쿠키의 바삭함이 살아있는 쿠키의 밀크 스프레드. 저희 집에 저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었거든요. 나 이제 기억난다. 먹었어, 심지어? 네, 제가 저기 소영 씨가 응. 빵에 이렇게 발라먹는 걸 옆에서 보다가 향기가 달콤해가지고 네. 저도 옆에서 한 대 딱 찍어 먹었는데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어허. 쿠키의 밀크 스프레드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다음에 고소한 인절미에 작은 찹쌀떡이 콕콕 박힌 인절미 스프레드까지 출시. 녹텔라에 이어서 쿠텔라의 떡텔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좀 아시는 분들이네. 확실히. 이후에 대만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몽골, 태국 등 아시아 4개 나라에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잼과 사랑에 빠진 외국인들은 你食落去嘅時候咧，係好脆口嘅，哇，勁爆好食喎！ 라면서 아주 반응이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업체에서 스프레드 활용법까지 더 소개를 했습니다. 오. 우유에 얼음 넣고 내가 좋아하는 녹차, 인절미, 쿠키앤밀크 중에 골라서 윙윙 갈아주면 바로 고급진 프라푸치노가 완성됩니다. 대박. 그래서요, 지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만에 누적 수출량 10만 6천 병을 기록했습니다. 어머. 박스. 그리고 이젠요, 아시아 글로벌 오픈마켓 Q 사이트를 비롯해 거기 갔어요?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진정한 한류네. 이게 사실 푸드고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에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게 아하. 정말 자랑스럽네요. 네. 아시아를 대동단결시킨 한국산 잼. 이제 전 세계를 한국산 잼으로 발라버려. 혹시 저 드렁큰 타이거? 발라버려 짠. 짠짜자잔. 발라버려 일본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크레페. 그런데 이 크레페를 밀어내고 마 이것이 한국의 맛이다. 일본 스트리트푸드 생태계를 망가뜨린 한국의 길거리 음식이 있습니다. 핫도그. 아니 근데 핫도그가 그렇게까지 인기예요? 오. 2018년부터 일본의 번화가 시노쿠보를 접수하더니만 지금은 도쿄의 최대 번화가 하라주쿠를 비롯해서 나고야, 오사카 등 일본 전역의 길거리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그 인기가 얼마나 핫 뜨거운지 평일인데도요. 지하철역에서부터 핫도그 가게까지 줄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요즘 뭐 시국이 그렇다 해도 와 그래도 줄을 저렇게 쓰는 게 그렇죠. 참 대단하네요. 네. 그래서 번화가 시노쿠보에서만 한국식 핫도그 가게가 15곳이 넘고요. 핫하다는 얘기죠. 한 가게에서 하루에 무려 약 2,000개가 넘게 팔린다고 합니다. 이게 맛있는 건 다 떠나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뿌듯하네요. 그렇죠. 근데 일본도 사실은 길거리 음식 뭐 되게 종류가 많은데 여기에서도 한국식 핫도그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맛있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여기에 네 취향 하나는 있겠지. 모짜렐라, 오징어 먹물 반죽 핫도그, 가래떡 핫도그, 감자 조각이 붙어있는 일명 못난이 핫도그까지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다가 한국식 핫도그의 완성은 뭐다? 슈가. 설탕밭에 핫도그 한번 굴려주면 게임 오버. 저거 해야지. 이 중에서도 치즈. 저 늘어나는 거 봐, 진짜 쭉 늘어나는 맛의 치트키, 치즈의 인기가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일본인들 사이에서 누가 더 길게 늘리나 모짜렐라 핫도그 치즈를 쭉 늘려서
SNS에 인증하는 게 대유행. 아, 저렇게. 그렇죠. 저렇게 인증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먹고 싶네. 그러니까 저 맛을 한번 정말 느껴보고 싶다. 야, 우리 대학교 다닐 때 만두기 핫도그 아니었어요, 저게? 만득이라는 녀석이 우리 세대 이제 예. 녀석이었는데. 그 옛날인데. 네. 그래서 별스타그램에 핫도그를 검색하면 샵 한국 핫도그 나도 인증, 크레페보다 맛있음, 샵 핫도그 먹으러 한국 갈래. 일본 먹방 너튜버 사이에서 한국식 핫도그는 필수 리뷰 음식으로 뽑힐 정도라고 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그렇죠. 그때 그 시절 대한민국엔 커피 공식이 있었습니다. 커피 둘, 커피 크리머 둘, 설탕 둘, 맞아. 둘둘둘. 네, 저거를 또 이렇게 사람마다 달랐어요. 네. 나는 둘, 셋, 둘 뭐 이러면서. 맞아요. 네. 흔히 그 다방이 아니어도 집에 식탁에 이제 커피통, 설탕통, 크리머통 이렇게 기본 있었어요. 세팅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네. 그런데 티커피가 대중화되고 여기에 아메리카노 열풍까지 불면서 스리슬쩍 커피 크리머가 우리 식탁에서 쓱 빠졌습니다. 엄마 안 볼 때 저것만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살짝 소외됐던 커피 크리머가 세계 식탁에선 존재감 제대로 뿜뿜 700억 대가 넘는 수출액을 기록하며 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식품 전문기업 D사에서는 커피 크리머가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러시아 등 27개 나라의 수출길이 열리자 일명 크리머 로드라는 이름까지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실크로드 대신에 크리머로드. 크리머 로드. 진짜 대박이네. 그렇죠. 이거 정말 처음 듣는 얘기예요. 강 기자님 왜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나 프림이나 만들 걸. 커피 크리머가 1인 1가구 보급된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1990년대 러시아 보따리 상인들에 의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러시아는 추운 날씨 탓에 평소 코코아 같이 따뜻하고 열량 높은 음료를 즐겨 마시는데 그러던 어느 날 코코아에 커피 크리머를 넣으니까 더 꿀맛이다 스키. 이 꿀팁이 러시아 전역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해마다 수출량이 증가하더니 이제는 아예 생활화가 됐다고 합니다. 진짜. 커피 크리머를 듬뿍 넣은 커피 한 잔을 아침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는요, 커피 크리머를 빵 구울 때 넣는다고 하는데요. 빵에다가? 밀가루 반죽에 우유 대신에 커피 크리머를 넣으면 반죽도 더 차지고 달콤한 향과 맛이 더 그. 그래서 D사에서는 아예 제빵용 커피 크리머까지 개발했다고 합니다. 와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국제 시장의 트렌드에 맞춰서 연구 개발을 한 거잖아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한 거 아닙니까? 네. 대단하다. 자, 해외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죠. 바로 편의점 털이. 자, 그렇다면 자, 외국인들은 과연 한국 편의점에 와서 뭘 타러 갈까 궁금하시죠? 뭐가 저거지? 바로 그거 이 녀석들을 싹 쓸어 간다고. 그 소세지 아니야? 항아리 우유. 바나나. 아, 이거 나. 내가 맞췄다. 항아리 우유. 그러네. 근데 저걸 왜 가져가지? 자, 신기하시죠? 예전에는 중국의 초콜릿, 딸기, 커피 우유는 있어도 바나나 우유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게 왜 없을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 바나나 우유를 쪽 했는데 어머, 이 맛은 신세계야. 그렇게 중국인들마저 먹처 쇼크에 빠져버린 거죠. 자, 그래서 2009년에는 바나나 우유가 중국 수출길까지 오르게 됐고요. 소녀시대, 이민호, 이광수 씨 등 대세 한류 스타들이 중국 현지 광고에 출연하면서 바나나 우유 인기가 파워 상승. 자, 그리고 맛도 맛인데 단지 모양이 또 인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처음 수출됐을 때 단지 모양을 인쇄만 해서 또 테트라팩으로 수출을 했는데 중국인들이 워낙에 뚱뚱한 단지 모양을 원추해서 결국 이 팩을 버리고 단지 모양으로 수출하게 그래, 됐죠. 저런 맛이 안 나요. 그리고 근데 저게 너무 귀엽잖아요. 이거 사실 항아리 우유야라고 보여주려고 그림은 그렸어. 사진을 그렸잖아. 이거 똑같은 거니까 제발 좀 먹어봐라고 했는데 안 먹은 거 아니야. 같은 우유를 우리가 담은 거 맞아요. 이렇게 해준 거잖아. 그렇죠. 저런 팩은 처음 봤어요. 자, 그래서요. 중국에서도 맛볼 수는 있지만 바나나 우유 본고장인 한국에 와서 찐으로 더 느끼기 위해서 중국인들이 편의점 털이를 한다고 하는데요. 자, 그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모 편의점에서 중국 관광객이 가장 많이 구입한 제품 1위에 듭니다. 그리고 SNS에선 빨대를 바나나 우유에 탁 꽂은 인증샷도 유행이 될 정도입니다.
거기다 몇 해 전에는 바나나 우유의 캐릭터 상품을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까지 등장해 외국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관광 코스로 자리매김했는데요. 뭘 판다고요? 저게 우리나라에서 팝업을 했는데 외국인들이 그냥 줄 쓴 거야. 우리는 몰랐어. 뭘 사러 가는 거야? 뭘 저게 초대형 바나나 우유 조형물 앞에 저기가 인기 포토존이고 어머머머. 그리고 일명 뚱바 키링이라고 불린 바나나 우유 모양의 열쇠고리. 우와. 야, 저걸 팔아? 근데 저거 갖고 싶다 나도. 예, 오픈 초창에 하루 200개씩 한정 판매했는데 어머. 게시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완판을 기록. 대박이다. 근데 우유 하나가 팬덤이 생긴다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게 참 브랜드의 힘인 것 같아요. 네. 네, 마케팅의 힘이고. 맞아요. 자, 대륙을 발칵 뒤집어 놓은 바나나 우유.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인정합니다. 자, 다음 특종. 중국인 관광객들이 편의점에서 두 번째로 싹 쓸어가는 것. 바로 H기업의 게맛살 크레비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먹잖아요 가끔. 이거는 저도 밤에 먹어요. 밤에 야식처럼. 맞아 야식처럼 네. 먹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먹으면 해결하고 맞아. 출출할 때 저거 하나씩 그냥 입에 넣으면 돼. 아, 난 저거 너무 좋아. 자, 대륙을 홀린 게맛살. 2017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한 식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이 게맛살이 중국에 진출했는데요. 이때 국내 H기업에서 SNS 홍보를 위해 중국 유명 BJ들인 왕홍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느냐? 하우츠 너무 맛있다. 이 고급진 게맛살을 편의점에서 팔다니.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게맛살의 신세계에 눈을 떴고요. 이 왕홍들이 1인 방송을 통해 好吃，真的是海鲜味十足。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자, 중국에도 분명 게맛살이 나올 텐데. 있을 텐데,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부분의 게맛살은 전분 함량이 높아서 게 향만 살짝 나는 거에 비해서요. 우리나라 게맛살은 1등급 생선살을 사용. 마치 서해 앞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싱싱한 꽃게의 촉촉한 속살을 꺼내 먹는 것 마냥 입에서 아주 살살 녹으니까 한국 여행 쇼핑 리스트에 이 게맛살을 1순위로 놓고 편의점에서 싹쓸이! 여행 중간중간 간식으로도 먹고 맥주 안주로도 즐긴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분들이 이 맛을 알았으니까 좀 지나면 이거 씨가 마르는 거 아닙니까? 또? 네, 가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죠. 예. 뭐 워낙 뭐 수요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니들이 게맛을 알았구나. 자, 대륙도 눈뜬 대한민국 편의점 별미. 다음 타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중국인들이 지인에게 나 이번에 한국 놀러가 하면 모두 입을 모아서 나 그것 좀 사다 줘 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뭔데? 바로 건과일입니다. 아, 건과일? 과일 말린 거? 네네.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건과일을 찾는다. 근데 우리는 우리나라가 딴 나라 가면 사오는 거 아니야, 저거는? 그렇죠. 건과일 하면 말씀하신 대로 망고 말린 거라든가 네. 이런 것들을 동남아에서 사오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제 건과일의 대세는 어디다? 한국입니다. 그 말린 과일 중에서도 핫템이 뭐냐? 바로 감말랭이. 감말랭이? 감말랭이. 나는 홍신을 먹어봤어도 연시나 감을 말랭이라고 먹는 완전히 핫템입니다. 그래요? 요커들이 많이 찾는 서울역의 한 대형 마트에서는요. 이 감말랭이를 내놓기가 무섭게 금방 동이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올해 이 대형 마트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구입한 제품으로 김치와 돌김을 제치고 감말랭이가 1위에 딱! 우와. 그리고 남대문에는 50년 넘는 전통의 디귿 식품 가게가 있는데요. 중국인들 사이에서 건과일 쇼핑 스팟으로 유명한 게 외국인 쇼핑 성지 명동에서도 이 감말랭이만 전문으로 파는 노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인기를 얻었을까? 난 그게 너무 신기해. 자, 그러면 요커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감말랭이의 매력 포인트. 자, 일단은 단맛도 인위적인 단맛이 아니라 과일 단맛이 나고요. 그리고 말리면 더 달아지잖아. 그렇죠. 그리고 쫀득하잖아요, 식감이. 그죠. 꼬들하잖아요. 그리고 반실을 3-4조각으로 잘라 건조한 거기 때문에 한 입에 쏙 넣기도 좋고요. 그러니 손이가요, 손이가야 감말랭이의 손이 갑니다. 좀 뭐 곶감은 씨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겉에 막 묻히는 예, 가루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식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뭐 저 감말랭이 같은 경우에는 불호 없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자, 이렇게 맛있는 감말랭이를 요커들이 우연히 맛본 뒤 감을 말렸을 뿐인데 이렇게 맛있다니. 씹을수록 맛있다.
라며 SNS에 간말랭이 강추구를 막 올렸고요. 대륙의 소문이 쫙 퍼지면서 한국 가면 꼭 사와야 하는, 아니 쓸어와야 되는 쇼핑템까지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 의외의 아이템이 너무 많다 오늘. 그렇죠. 몰랐죠? 간말랭이 상상도 안 했어요. 자, 한국 먹을거리의 신한류 제품. 이제는 간말랭이. 전 세계 한국인의 매운맛을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2012년도에 국내 S사에서 출시한 일명 불닭맛 라면. 저걸로 인생 바뀐 분이 조씨 아니에요? 그렇죠. 자, 2014년도에 말씀하시듯 크리에이터 영국 남자가 불닭맛 라면을 소개했을 때 외국인들 사이에서 파이어 누들 챌린지까지 벌였는데요. 자, 근데 정말 폭풍 또 눈물 콧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고추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멕시코의 전통 고추까지 넣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맵겠어요. 하면서도 극강의 매운맛이 묘하게 젓가락질을 못 멈추게 해서요. 용암 한 그릇 먹은 것 같지만 끝은 달콤하다. 한 번 먹으면 무조건 입덕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한인 슈퍼가 아니라 현지 마트에서도 존재감 뿜뿜합니다. 우와, 자, 눈깜빡은 뭐야? 그러니까 잘 팔리니까 프로모션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써놨다. 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이 인기에 힘입어 네. 지난해엔 아예 불닭맛 소스까지 출시됐습니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냉장고에. 아, 그러니까 저 소스를 어디다가 뿌려도 이제 저 정도 매운맛이 나는 거예요? 네, 이 매운 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게 다 뿌려서 드시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 편의점에 매대 절반이 올 불닭맛 소스로 가득가득 저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완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됐네요, 저거. 진짜 인기 많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명품 브랜드일수록 뭐가 많습니까? 짝퉁이요. 카피가 많죠. 이 불닭 라면도 미투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검은색 포장지에 한국어로 엄청 한국 불닭 맛 저렇게 떡하니 적혀 있죠. 하지만 저건 일본 최대 라면 기업 N사가 지난해 태국 시장에 출시한 라면입니다. 아이고 참네. 자,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 근데 색깔이 너무 비슷하잖아. 한국 제품이 척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자,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인도네시아의 3대 식품업체로 꼽히는 M사가 한국 양념 닭갈비 맛이라며 한 그릇 떡 적어서 신제품을 출시. 하지만 디자인은 따라와도 맛은 따라올 수 없었는지 생각보다 안 맵고 양도 적어요. 맛은 한국 불닭 못 따라가는 듯이라며 폭풍 실망 후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걸로 처음 접해본 사람들이 야, 이거 별론데 한국 건 진짜 맛있어 하면서 오히려 더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오히려 원조를 찾게 되죠. 네.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매운맛. 아무리 미투가 판쳐도 원조 불변. 우리의 매운맛은 지구 끝까지 두 분은 포항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십니까? 물회. 물회. 과메기. 과메기. 시청자분들도 두 기자와 비슷한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온 수산물의 천국 포항의 스트리트 푸드는 포항 죽도시장에 와서는 사람들이 죽도록 이것만 찾는다는데요. 이게 과연 뭐냐? 바로 식빵 크로켓입니다. 5년 전 죽도시장에서 문을 연 이응빵집에서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는데요. 감자, 달걀, 양파, 피망 무려 10가지 재료를 팍팍팍 아낌없이 넣어서 버무려 만든 소를요. 두 식빵 사이에 꽉 채워서요. 여기에 튀김옷을 쫙 입혀서 기름에 튀겨버려요. 기가 막히죠. 튀긴 거는 운동화도 튀기면 맛있잖아요. 아, 그쵸. 튀김 다 네, 맛있어. 저거는 무조건 정답이죠. 튀기면.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튀김이. 예, 예. 하지만 식빵 크로켓이야말로 사장님의 깊은 고민과 땀의 결정체입니다. 식빵이 기름을 흡수하지 않게 하려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특급 튀김 반죽을 개발해서 비로소 아삭 채소를 품은 식빵 튀김 크로켓이 탄생하게 된 거라고 합니다. 고개 노하우겠구나. 그렇죠. 고 반죽 노하우만큼은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갓 튀겨낸 따끈한 식빵 크로켓 정말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는데요. 튀김옷 입은 얇고 보드라운 식빵을 앙 물면 알찬 샐러드 소가 단짠 조화를 이루며 행복도 가득 채우는 맛. 그리고요,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개 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식빵 크로켓이 말이죠. 아직 한 번도
전국 방송에 소개된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최초예요. 오늘 최초예요. 이거 방송 나가기 전에 우리 가서 먹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줄 더 설 것 같아요. 얼마입니까? 가격도 착합니다. 개당 1,000원. 든든하게 배부터 채우고 시장 구경하면 딱! 자, 그럼 포항 죽도시장의 숨은 반전 별미 식빵 크로켓 꼭 껴타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은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약간 쫀득쫀득하게 만든 와플인가요? 색깔이 특이하네. 이것은 와플인가 떡인가. 그 정체가 궁금해서 도저히 한 먹고는 못 빼긴다는 와플 떡입니다. 와플인가 떡인가 하더니 이름이 와플떡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와플떡이 스트리트푸드 파이터들을 더 애타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매월 둘째, 넷째 주 토요일에만 열리는 동대문 디플라자 광장의 플리마켓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와플의 나라 벨기에도 감탄할 와플떡. 말 그대로 떡을 와플 기계에 딱 1분 30초 구워낸 스트리트푸드인데요. 아, 진짜로 그 와플 틀을 사용해가지고 떡을 구워냈다고요? 그렇죠. 보세요. 저거 진짜 발상의 전환이다. 야, 저걸 이제 한 입을 앙 베어물면 이 떡이 쫀득쫀득한 게 뭐랄까 아름다운 저항감이 겉은 누룽지처럼 바삭하고 속은 모짜렐라 치즈처럼 쫄깃하고 쫀득한 와플떡을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일단 떡 종류만 쑥, 현미, 흑미, 단호박 4가지. 또 겉면에는요 토종꿀을 내리고 난 뒤 걸러서 모아둔 밀랍을 들기름과 섞어서 녹여서 발라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밀랍이 떡을 더 쫄깃하게 하고요. 소화까지 쑥쑥 잘 되게 도와주기 때문에 좋다. 기발합니다. 자, 여기에 떡과 진짜 환상 케미인 꿀까지. 꿀을 발라줘. 꿀을 발라야지. 있어야 돼. 조청이나 꿀 발라야 돼. 와플떡 사이사이로 아카시아 꿀을 착착착 고소한 콩가루까지 뿌려서 어머. 한 입을 앙 하고 물면은 천상의 꿀맛이 목에 착 감기면서요. 목구멍에 걸렸던 미세먼지가 쑥 내려가는 기분까지 들 정도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와플은 메이플 시럽인데 또 떡이니까 꿀 발라야죠. 당연하죠. 조청이나 꿀이죠. 길거리 음식, 감히 이곳을 빼놓고 논하면 안 되겠죠? 국내 외국인 관광객 선호도 1위를 쭉쭉 유지하며 스트리트푸드의 넘사벽 성지로 자리 잡은 이곳, 바로 명동. 여기도 맛있는 거 너무 많아요. 자, 정말 각양각색의 명동 스트리트푸드 중에서 각종 SNS 피드를 장악하며 핫하게 떠오른 이것! 뭐? 양배추 오믈렛을 취재했습니다. 양배추 오믈렛? 아니, 무슨 양배추야. 고기 줘. 채소 싫어. 이런 고기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한 입 딱 먹으면 유레카!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기름을 두른 팬에 밀가루 반죽을 얇게 펴고 송송송송 채썬 양배추를 싹! 또 그 싱싱한 양배추 위에 달걀을 툭 아우, 깨놓습니다. 달걀 좋아. 여기에 고소하고 짭짤한 베이컨 한 줄을 쫙 올려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놀라게 나지기릅니다. 이 상태로 반죽을 그대로 뒤집어서 채썬 양배추와 숙주를 하나큼 투쳐. 또 그 위에 얇게 썬 돼지고기까지 쳐 올려서 살살살 구워주는데요. 그다음에 곱게 저은 양배추 오믈렛을 가위로 첩첩 잘라준 뒤에 마요네즈와 데리야끼 소스를 뿌려주면 드디어 척의 완성이 됩니다. 마요네즈 또 반칙이네. 명동 가야 되겠다. 자, 오늘 나왔던 음식 중에 SNS용으로 제일 이쁘다, 저게. 저는 사실 양배추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양배추라고 했을 때만 해도 그래도 맛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저거는 진짜 맛있겠네요. 자, 어떤 맛인지 뭐 말랑 하실 텐데요. 숙주와 달콤한 데리야끼, 마요네즈 소스 덕분에 오코노미야끼와 비슷한 듯 싶지만 바삭한 양배추가 더해져서 명동을 부르는 맛이다. 양배추, 너 이렇게 대단한 애였어? 라며 이 마성의 맛을 대극찬하고 있습니다. 꿀꿀맛떡, 바나나떡, 카스텔라 인절미 등 우리나라 전통 디저트인 떡에 퓨전이 더해져서 SNS에서 큰 인기를 끌었죠. 일명 떡 대란, 떡 품절 대란이 불었는데요. 저런 거 다 보셨습니까? 저런 거? 저는 떡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스트리트푸드 맛집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전국 각지의 유명 떡집 중에서도 단연 이슈인 곳. 대구 찹쌀 꿀떡입니다. 아, 저 비주얼 봐. 꿀떡은 뭐. 모를 수가 없잖아요. 꿀떡이 맛없기 쉽지 않죠. 몰랑몰랑하게. 어. 예. 아우, 맛있겠다.
SNS 떡 대란의 중심인 이 찹쌀 꿀떡은요. 그동안 먹은 꿀떡은 다 가짜였다. 진정한 꿀떡을 만났다. 라며 이 떡을 영접한 이들이 SNS에 간증하면서 입소문을 제대로 탔는데요. 떡순이들의 성지인 대구 남구 봉덕시장에 위치한 피떡집으로 가봅니다. 어허. 짜장 아닙니다. 팥죽에 새알심 들어간 거 아닙니다. 뭐요? 이게 바로 흑설탕입니다. 아, 그래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 꿀맛 좀 보시겠습니까? 하셨어요? 가져왔습니다. 아, 오늘 직접 보니까 더 짜장 같다. 짜장 같다, 진짜. 아니 생긴 거에 겉 표면에 이 흑설탕이 흐르는 거 봐요. 이거 마치 무슨 뭐 시럽 같기도 하고 정말 예술이지 않나요? 향이 너무 좋아. 이 떡 향이. 이게 소스가 진짜 매력적이네요. 이게 사장님이 절대로 안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 보시는 흑설탕 그게 아니에요. 설탕의 단맛을 어떻게 뺐는지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이게 단 게 아니라 달짝지근? 아무리 많이 이걸 찍어도 달지가 않아요. 그냥 그 몽글몽글함의 결정체인 것 같아. 몽글몽글한 맛. 근데 진짜 그 보통 꿀떡을 이렇게 베어 물어서 먹어도 맛있지만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가는 크기 요거 매력적이지 않나요? 그래. 꿀떡 먹으러 진짜 대구 하면 꼭 가야겠네요. 이거는 가서 먹어야 돼. 네, 이건 가서 먹어야 돼, 이거. 이건 진짜 가서 먹어야 돼. 순식간에 꿀떡꿀떡 넘어가는 마성의 찹쌀 꿀떡. 대구에 가시면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닭 요리 하면 어떤 곳이 떠오르나요? 치킨의 저 원조가 대구인 거 알죠? 그 그래요? 양념치킨. 닭갈비 하면 또 춘천이죠. 춘천. 춘천. 자, 오늘부터 닭 하면 이곳도 들어가야 됩니다. 어딘데요? 당신의 인생 닭꼬치를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경기도 안양. 안양? 안양의 닭이요? 야, 요리네 요리. 너무 정성 들인 거 아닌가요, 닭꼬치가? 안양의 핫피플들이 찾는 곳 바로 안양 1번가. 자, 이곳에 많은 길거리 음식들 중에서도 가장 길게 줄을 서서 먹는다는 이 깻잎 쌈무 닭꼬치는요. 큼지막한 사이즈에 매콤한 소스를 초록초록 발라주고요. 그 위로 풍성한 깻잎과 새콤한 쌈무가 새초롬하게 얹어져서 먹기도 전에 눈과 입이 호강을 합니다. 색깔 좋다. 그리고 와사비, 명란마요 닭꼬치, 치즈불닭 닭꼬치, 칠리 베이컨 닭꼬치 등 진짜 질릴 틈 없는 닭꼬치 맛의 공격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이러고도 안 먹어도 되게 두두두두두두다. 저 총 맞고 싶다 진짜. 어우. 이거 모든 게 다 이게 또 수제입니다. 아이고. 핸드메이드. 자, 소스에 들어가는 육수를 내기 위해 양파, 닭뼈, 닭발을 정성스럽게 우려냈고요. 데리야끼 소스도 수제 간장으로 제조. 또 달콤 새콤한 맛은 파인애플과 유자 등 과일로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진짜 라스트 팡. 자, 보통 뭐예요? 닭꼬치는 가루로 뭐 올려서 이렇게 눕혀서 굽잖아요. 네. 근데 이 닭꼬치들은 일동 기립 차렷! 특별 제작한 구이통 안에서 전기로 1차 초벌을 합니다. 그래서 느끼한 기름을 아래로 쏙 빼주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세웠구나. 예, 그래도 담백하게. 또 주문 즉시 2차로 저걸 또 꺼내와서 한 번 더 직화로 구워주면 뭐 불맛 장난 아니다. 자, 이렇게 한 입 먹고 바로 호들갑을 떨게 만든다고 합니다. 맞아, 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보는 재미도 있네. 거기 아까 올라간 토핑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수제로 직접 만든 재료입니다. 믿을 수 있죠. 정성이야. 참고로 이 엄청난 인기에 힘입어 안양에서 서울까지 진출! 서울 모 백화점과 마트에 팝업 스토어까지 열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거길 가야겠구나. 이제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독 꼴찌가 이제 확정이 되는 순간이겠군요. 장 기자님, 크로스! 파이팅! 네. 자, 그러면 2018 스트리트푸드 맛지도 19 1위 특정 후보들을 먼저 만나보도록 할까요? 메이드 인 제주 만두가 떴다. 스페인 여행자 먹힐리스트는 이건 먹기? 널멍, 쉬멍, 볼거리, 먹을거리가 가득한 천혜의 섬 제주도. 그중에서도 서귀포에 위치한 올레시장. 나 갔었는데? 제주표 스트리트 음식의 천국 아닙니까? 네. 자, 그런데 시장 내 벤치, 거리 곳곳에서 불면서 만두를 먹는 분들이 많았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그랬나? 올레시장에서만 만날 수 있는 땅콩 만두. 땅콩만두? 잘 보세요. 확 안 와닿는데?
아유 귀여워. 아, 생긴 게 저 콩깍지처럼 생겼네. 그래서 땅콩 만두인가? 자, 이 땅콩 만두는요, 제주도에 들르면 꼭 먹어야 할 스트리트 푸드로 확 떴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일단 별스타그램 인증샷은 못 씹어 먹었어요. 그리고 10시에 오픈하자마자 줄 서는 건 기본이죠. 6시 이후가 초피크 타임인데요. 진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대기줄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야 재밌는 풍경은 먹어보고 맛있어서 다시 줄을 또 쓸 정도. 먹고 사서 먹고 나도 모르게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줄을 또 서고 있어. 근데 저 생긴 것뿐만 아니라 저 안에 땅콩이 실제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자, 4년 전 사장님이 뭔가 특이한 만두가 없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 우도에는 땅콩이 많으니까 땅콩을 한번 넣어보자. 제주도의 2대 특산물인 우도의 땅콩으로 수개월간 고기에도 섞어보고 땅콩을 통째로 넣어보기도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유레카! 땅콩 가루를 섞은 만두피를 개발했어요. 서로 안 가고 피로 갔구나. 그렇죠. 피로 가야죠. 모양 자체도 땅콩처럼 빚어서 땅콩 만두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2015년엔 이 땅콩 만두에 식품 특허가 등록돼 그 맛과 아이디어도 인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원래 시장의 대표 음식으로 등극한 거죠. 야, 이거 음식으로 특허받는 건 진짜 드문 일인데. 모양만 땅콩이면 네. 소개도 안 합니다. 네. 좀 인정합니다. 땅콩 만두는 매콤한 김치만두, 담백한 고기만두 두 종류. 100% 제주산 싱싱한 생고기만 사용하고요. 또 고소한 땅콩 가루가 더해진 얇은 만두피는 나 이제 다른 만두 못 먹겠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합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 중에 제일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 궁금해요. 무슨 너무 맛일지? 궁금해요. 자, 여러분 제주도에서 인생 만두 만날 준비하시고요. 땅콩 만두 드시러 제주도에 혼자 없어 예. 2018 스트리트 푸드 맛지도 19, 저 한 기자의 1위 특종 후보 공개합니다. 열정 그 자체로 불리는 스페인, 그중에서도 다채로운 경관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 마드리드. 전 세계 여행객들의 버킷리스트 여행지인데요. 그런데 여행자들이 이곳에서 꼭 해보고픈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마요르 광장에서 보카디오 데 깔라마레스 먹기. 보카디오는 스페인식의 샌드위치고요. 깔라마레스는 오징어 튀김을 의미하는데요. 즉 오징어 튀김 샌드위치인 거죠. 크로스! 크로스. 우리나라 오징어가 탱글탱글 씹히는 식감이 있다면 스페인의 오징어는 야들야들하답니다. 한치같이. 그래서 이 야들한 오징어 튀김에 바삭 쫄깃한 바게트가 맛의 합체를 이루면요. 라는 후기가 일색이고요. 한치 같은 거 좀 생각해봤어요. 한치로 생각하시는 게 더 맞죠. 부들부들한 거 있잖아. 야들야들. 그거를 이렇게 그 부드러운 빵에다 이렇게 먹으면 그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음식에는 그 흔하디 흔한 소스도 안 뿌립니다. 튀김가루를 묻힌 오징어를 올리브유에 튀겨서 반 갈은 바게트에다가 듬뿍 얹어주기만 하면 끝! 이 재료 자체로 승부하겠다. 이걸로 충분히 자신 있다. 이거죠. 소스가 아예 없네. 궁금하다. 또 짜장면엔 단무지, 피자엔 피클처럼 상큼하고 짭조름한 그린 올리브 하나를 입에 딱 넣어주면 입안이 리프레쉬. 나 스페인 가는데 꼭 먹어야지 하시는 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현지인, 외국인 모두 북새통 이루는 맛집 나갑니다. 마요르 광장 남쪽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위치한 라 캄파비 식당. 자, 이곳은 특히 오징어 튀김이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또 세상 친절합니다. kindly. 줄이 길어도 금방금방 훅훅 준다니까요. 꼭 기다렸다가 이거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프리한데스크 송정님 편집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체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행지를 기억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여행지에서 맛본 음식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는 내내 여행도 가고 싶고 또 먹고도 싶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1위 기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페인 가자! 1위는요. 메이드 인 제주 만두가 떴다.
어느 정도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왜 예상을 하셨어요? 자, 이번 1위 기사를 뽑으신 이유 어떻습니까? 이 만두는 제주라는 지역색도 띠고 있고 또 땅콩을 만두로 활용했다는 개성과 뭐 영양소도 풍부해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제주도로 이 만두를 맛보러 향할 것 같습니다. 동정님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